불필요한 지식은 사라져라. 경제 따라 동의보감. 자, 오늘도 저에겐 도와주는 새 업체가 있습니다. 내추러스 브로엔시스타 황제 침양원 더임찬 녹용이 저를 도와줍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이 처방을 요점 정리한 부분이 탁월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의보감에 들어가는 전통 원료, 그러니까 약초가 한 1700가지 됩니다. 한 1700가지 됩니다. 이 1700가지도 어떻게 보면 3만여 가지가 넘는 약재 중에 조선 한반도에 있는 약재로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니 중국 절강성에 있는 약초면 뭐해? 여기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보감에 있는 약초는 1700가지가 되도록이면 조선 한반도에 있는 약초로 재구성을 했다. 한나라 때부터 한의학의 한나라 한자를 원래 썼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쓰지만 한나라 때 장준경 선생의 상한론에서부터 한의학이 시작이 돼요. 장준경 선생이 한나라 때 태수, 지금으로 보면 도지사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벼슬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벼슬을 하면서 전염병이 돌아서 장씨 일가가 3분의 1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아니에요. 독감이 돈 거죠. 이렇게 독감이 도면 다 죽었어요. 그 당시는 뭐 백신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준경 선생의 한나라 때 기록부터 그때의 의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조선시대 이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출간을 한 게 16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조 때 임진왜란 때 시작을 해서 광해군 때 출간을 합니다. 15년 동안에 걸쳐서. 허준 선생이 주치 중에서도 주치 단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의, 머리 숫자 써서 수의라 그랬는데 주치 단장이라 허준에게 책을 줍니다. 이제 궁궐에 있는 의서를. 나중에 책이 좀 부족하니까 궁궐에 있는 한 500권 정도 의서를 줘서 책을 출간하라. 그래서 동의보감은 한의학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더 쉬워요. 허준 선생의 개인적인 독창적인 의설은 사실 그 백과사전 뒤에 숨겨져 있는 편찬 의도로 숨겨져 있고 동의보감 원방 그대로 우황청심하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위영님의 득효방, 세의 득효방에 있는 처방을 동의보감에 수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영림 선생도 엄청난 사람이죠. 원나라 때 의사인데 원나라 황제가 주치의를 초빙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없다. 이 산에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약을 바칩니다가 그게 공진단이에요. 그다음에 그 위영림의 대단한 처방 중에 하나가 바로 우황청심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의보감에 수록된 세의득효방에 있는 우황청심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겠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허준 선생이 뭐 동의보감에 우황청심환 남의 거다 이게 아니라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의 위대한 점은 편견 없이 공정한 시각으로 많은 명의들의 저서를 거기다가 분류해서 수록했다는 거. 동의보감은 실용서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방 요점 정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 요점 정리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도 동의보감을 찾아보면 내가 두통이 있다, 부종이 있다, 뭐 해수, 기침, 천식을 한다 라면 그 처방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증상과 처방으로 딱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정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보감과 같은 책, 또 장중의 상한론 같이 증상과 처방 이렇게 간단 명료한 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선어로 표기됐다는 거. 이 조선어로 표기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가장 큰 세 가지 원칙은 질병 예방이었다는 거, 수명 연장이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처방 요점 정리가 명쾌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선어로 표기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서적이나 의학서적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이거는 뭐 다이어트에 관한 거야. 이거는 관절염에 관한 거.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동의보감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경이라고 합니다. 안의 경치, 내과란 뜻이죠. 내경은 내과입니다. 오장육부라든가 우리 몸속에 있는 거에 대한 언급과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형입니다. 외과죠. 우리 겉에 드러나 있는 거. 피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뭐 눈, 코, 귀, 입이라 겉에 드러난 외형. 그러니까 내과, 외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잡병. 우리가 잡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게 되지만 잡병은 다양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잡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탕액. 여러분 한의원 가서 약 다 다려 먹죠. 그 탕액의 형태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처방에. 그 다음에 침구.
이 친구 얘기하면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 허준의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스승은 유희태 선생 다 아시죠? 이순재 선생님이고 허준은 정광열 씨잖아요. 거기서 유희태 선생이 침자리는 머리카락 하나 사이즈라 잘 나야 되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보다 좀 혈전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침을 그래도 1000만 개 정도 났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허준 선생이 침을 놓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셨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허준 선생은 침을 놓지 않았습니다. 침을 놓을 줄 몰랐던 게 아니라 왕실의 주치의는 침구의와 내과의가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거는 침구사 유 누구를 부르십시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허준 선생이. 왜냐하면 허준 선생이 주치의 단장 수이니까 허준 선생이 먼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침을 놓는 게 좋겠다, 탕약을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허준 선생은 내과의였다는 거. 그 다음에 허준 선생의 이 동의보감의 책은 개인적인 저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 사업이었다는 거. 그 선조가 동의보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을 겪어보니까 의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시대 의방 유치를 편찬한 일에 가장 큰 의학서적 편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610년 광해군 때 탈고가 됩니다. 광해군은 허준 선생을 너무나 좋아해서 변호를 사실 옛날 주치의는요, 왕이 죽으면 다 같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선조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준 선생이 귀양을 가요, 의주로. 왜? 왕을 구하지 못했다고. 주치의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허준 선생이 귀양을 갔는데 광해군이 어떻게든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 딱 탈고가 됐을 때 광해군이 광해군이 뭐 진짜 효자였는지 아니면 왕권의 그 정당성을 위해서 효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이 동의보감을 보니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선조 때 명령으로 시작된 거니까. 그리고 허준 선생한테 말을 한 마리를, 그때 말이 되게 좋았나 봐요. 지금 말하던 뭐 포르쉐나 페라리 주는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은 선조 때 시작해서 광해군 때 탈고가 돼서 1610년에 완성이 됐고, 이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일본까지 알려졌던 명저서고, 2009년 7월에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따라 동의보감은 일단 첫 번째 동의보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다음 편은 허준 선생에 대한 이야기로 하겠습니다.